메모리 부분이 아니라 비메모리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M&A가 한 50조 정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8만 5천 원이 박스권 흐름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나오신 분은요,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건진 투자 콘텐츠팀 부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읽으실 때마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길어? 뭐 이렇게. 피식 웃게 됩니다. 아니, 저는 많이 홍보해야 되니까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그 손실 보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상록수에 가져온 거거든요. 네. 하여튼 뭐 우리가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뭐 손실 본 건 아니니까. 아, 예. 그건 주린이 마인드인데요. 그래요?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손절을 안 하시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혹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어떤 거 느끼실 거냐면, 내가 물려있을 때만 좋은 게 보여. 야, 이거 사면 무조건 100%인데! 라는 생각 매번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좀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보면 가장 잘하는 것은 손절매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매도가 안 나갑니다. 마이너스가 떠 있으면. 근데 수익이 나 있잖아요. 한 5%도 안 나면 5%, 그냥 그때는 정말 엔터가 잘 나가. 근데 반대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손절이 안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시면 훨씬 더 수익이 잘 날 수 있죠. 예. 오늘 얘기할 거 다 하고 간 거, 그래서 끝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짧은 짤로 오늘 하면 안 되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무리 노래 한 곡 다시 하면서 끝낼까요? 네, 또.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트레이딩을 생각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어떤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생각과 다른 어떤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빠르게 손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중장기 투자다.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그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떨어진다 해서 손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스타일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나는 중장기 투자가 나는 가치 투자자야. 근데 거기 중장기 투자가 가치 투자가에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회사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누군가가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아라고 해서 카더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그래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누가 카더라해서 산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파고 전자공시 같은 경우도 정말 열심히 읽어보고 회사도 갔다 오고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큰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자기의 노하우가 생기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그 회사, 다른 회사를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분석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 거고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스킬을 얻을 수 있다.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 돼. 바로 이게 그 기술을 배우는 기술? 투자의 기술. 네, 투자의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부터 너무 훈훈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일 훈훈한 건 노래 아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핫한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삼성 240조 투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지금 가지고 있던 막대한 돈을 다 쏟아붓는 쓰게 되는 상황이니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우선 좀 전자 쪽에 좀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보훈 차원에서 자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부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뭔가를 또 일으키고 뭐 이런 인력이나 고용이나 그리고 파급력을 해야 돼서 돈을 뿌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삼성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넘버원으로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뭐였습니까? 끊임없는 이런 기술 개발과 끊임없는 이런 선점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남들이 뭐 뒤에 오고 있을 때 항상 삼성은 앞에
앞에 이런 식으로 항상 앞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모리 부분에서 세계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모리 부분이 아니라 비메모리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2018년에 180조 원 가까이가 되는 이런 금액을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바로 이 반도체 부분에 메모리 쪽에 이렇게 투자한 부분이 있었었고요. 실제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를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번에 뭐 240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게 그 중에 아마도 한 90% 정도는 이번에도 반도체. 그런데 이번에는 메모리가 아니라 아마도 비메모리 쪽으로 아마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쪽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는 큰 틀만 아마 지금 예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큰 틀만 우리가 240조 투자할 거야라는 얘기 정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게 이런 행동이 실행 방안이 나타나긴 할 건데. 아마도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 가장 중요한 거 아마 비메모리 부분이 아마 90% 거의 뭐 200조 가까이가 투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니 150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M&A가 한 50조 정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에 좀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비메모리 부분은 사실은 어디가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50조가 아니 40조 정도가 어디에 투자가 될까라고 하는 게 바이오 쪽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오 쪽이 바로 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먹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삼성시에 잘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남들이 잘할 것 같은 거 슬쩍 가서 1등에 갑자기 자기가 돈으로 막 투자해서 1등을 해버리는 거고 그걸 가지고 좀 먹거리를 계속해서 창출하는 행동 이런 행동력 같은 게 상당히 빠릅니다. 실제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원래는 뭐 하는 회사죠? 바이오. 네,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삼성? 네, 복제약. 5초. 네, 정답. 네, 복제약. 우리 대표님, 네, 맞았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순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복제약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복제약 하면 이게 과연 미래에도 계속해서, 물론 돈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큰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뭐 지금 뭐 삼성전자처럼 분기에 뭐 10조씩 찍을 수 있는 회사가 되기는 뭐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바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약까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뭐 얘기를 하는 게 CDMO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CDMO 산업에 이런 선두로 지금 현재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즉 40조를 가지고 우리가 복제약도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복제약을 만들기 전부터 해서 같이 개발에 참여해 보겠다라는 이런 이슈입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이런 삼성이 앞으로의 이런 미래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주식들도 오늘 주가 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와 열심히 움직이고 있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주식이 바로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40조의 향방을 보신다면 뉴스를 보신다면 그쪽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240조 가운데서 이제 40조를 신약 바이오 쪽에다 그러니까 바이오 부분에다 쓰겠다. 그렇죠. 네네. 이제 이것이 바이오 분야의 어떤 또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일 것 같은데 네네네. 문제는 2018년도에 180조 투자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하향으로 넘어갔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어떤 그 앞으로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데이터대로 똑같이 또 뭐 하향으로 갔다가 반복된다. 나중에 또 이제 상승으로 가긴 하겠지만 네네.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언제 내년 실적입니다. 이미 3분기, 4분기도 괜찮을 것 같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내년 숫자가 야 이거 반도체 쪽이 꺾여버리면 이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사실은 황금 분할이라고 하죠.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백색 가전 이 세 가지 분야가 정말 황금 분할로 돼서 한쪽이 안 되면 한쪽이 잘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황금적인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작년부터 어디에 집중이 됐죠? 반도체 쪽에 집중이 돼서 계속해서 숫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죠?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걸 보면 반도체 가격들이 지금 현재 밑으로 추락해버리면서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큰일 날 뻔했죠. 6만 전자 될 뻔했죠. 항상 우리 10만 전자 언제 올 거야? 언제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만 하고 있었는데 10만 전자는 안 돼. 6만 전자. 뭐 이렇게 될 뻔하다가 이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좀 많이 올라오다가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조금 멈춘 느낌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틀 연속으로 쭉 위로 올라오고 있었었죠. 올라오다가 지금 현재는 오늘은 100원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이거 생각보다는 못 올라갔네라는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자체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 이런 식으로 참 많이 빠졌네요. 정말 오래 기억잖아요. 사실은 우리 1월 11일입니다. 이게 1월 11일 날 고점 96,800원 이때만 해도 다들 야 10만 전자는 당연하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매도 8월 오늘 25일이니까 야 이렇게 오랫동안 기어버릴지 누가 알아.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막 믿었던 삼성전자 나는 어떻게 라는 거 실제 주린이들도 정말 나 어떻게 오늘 자꾸 노래를 부르게 되네요. 실제 이렇게 오랫동안 기어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게 사실은 장기간 기고 나면 사실 뭐라고 많이 사람들이 표현을 하냐면 이런 에너지가 많이 응축이 돼서 한번 튀어줄 수 있는 아마 이런 이슈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분위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매물대가 이거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8만 원에 야 나 본전만 되면 팔 거야. 8만 원 올라가면 다 팔 거야. 이게 엄청난 큰 매물대가 지금 현재 형성이 돼버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8만 5천 원을 뚫기가 정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파세요가 아니라 조금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되는 이런 구간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흐름은 조금 천천히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반도체가 다시 한번 야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써야 되고 야 우리 비트코인도 채굴해야 되니까 더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메모리 쪽이 막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나고 하면 또 올라올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야 나 우리 비메모리 비메모리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가거나 아니면 휴대폰 우리가 애플도 이겨버렸어. 우리가 애플 MS 다 우리가 먹었어. 라는 이런 식의 아주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MSCI 지수 지금 현재 신흥국 쪽에 있는데 어디? 바로 다시 선진국 지수로 올라간다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는 넘버 10 안에 들어요. 실제 우리가 이탈리아보다도 좋고 다들 웬만한 이런 선진국보다 분명히 우리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제약 조건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신흥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지금 현재 취급을 받고 있냐면 중국이 안 되면 너희들도 안 돼. 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즉, 중국 쪽이 시장이 막 위로 올라오면 우리나라 증시도 더 올라갑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규제 오고 막 하고 이렇게 중국 증시가 힘들어 버리면 우리나라는 그냥 중국 아래에 있는 쩌리. 만약에 그 해외 투자가들이 시장을 볼 때, 아시아에 투자해야 되는데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중국 쪽에 투자를 저 같아서 할 것 같고, 중국 쪽에서 좀 투자를, 우리 여기다 100만 원 다 넣기는 애매하잖아. 한 20, 3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 한국에 줘보자라고 하면, 거기 자금에서 이제 20, 30만 원에서 당연히
삼성전자가 어디 최소한 20%는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최소한 4만 원 정도는 삼성전자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지수가 선진국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8만 5천 원 이 박스권 흐름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조건들이 사실상 뭐 금방 일어나기는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내년도의 그래서, 얘기들이고. 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이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삼성전자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삼성전자가 위로 막 올라가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장기 투자 개념으로 보고 배당 받으면서 버텨야 네네. 된다. 안정적으로 뭐 분기 배당 주는 회사니까 좀 안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번에 뭐 240조 그 엄청난 부분이 이제 그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가 될 거고 투자가 된 그 이후의 결과 이게 나오는 시점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그 어떤 밸류가 확 달라지는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은 그 뭐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죠. 하여튼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문제는 그런데 더 빠지는 건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급락을 그렇죠. 했다가 네네. 약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도 그 횡보하던 그 선까지는 좀 오는 거 아니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선 가능은 합니다. 우선 저도 우선 1차적으로는 여기 7만 8천 원 언저리까지는 지금 제가 그려드리고 있는 선 바로 7만 8천 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언저리까지는 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게 있을까라는 거기서부터가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75,700원이니까 78,000원까지 가려면 한 2,300원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루에도 한 3%? 3, 4% 올라가면 이게 예전에는 지지대라고 형성이 된 거, 지금 그어드린 게 예전에는 지지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깨져버리니까 바로 밑으로 추락을 했던 거고, 반대로 이제 올라가려면 이거는 이제는 저항대 역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서 조금 또 뚫고 올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저기 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갖다 팔 거야.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매물 벽이 조금 두텁게 지금 현재 정터 이렇게 거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는 사실 완전히 매물 벽이 너무 심하게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8만 5천 원, 7만 8천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는 너무나 두꺼운 지금 현재 근 8개월간 옆에 이제 묶였던 이런 자금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자금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한번 봐줄래요? 하이닉스, 네. 차트에서 하이닉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같이 봐야 될 것이냐, 하이닉스는 좀 개별로 봐야 될 것이냐 논란이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황금 분할이 아닙니다. 얘는 오직 메모리 반도체 그냥 올인, 그렇죠. 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고요. 빠질 때도 빨리 빠집니다. 실제 이번에도 거의 뭐 20%가 우리 다이렉트로 폭포수처럼 으아! 갑자기 급 퀴즈 하나 내도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빠르게 다이빙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우리 선조부터 시작해서 몰라요. 심청이 되겠습니다. 네, 아시죠? 네, 2등은 농계 선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 네, 그냥 웃자고 한번 해본 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웃음이 안 나와서 문제지.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어찌됐든 이렇게 폭포수처럼 내려왔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한 10만 원 정도가 이번엔 좀 강한 지지선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거를 떠나서 가격상으로 조금 지지대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하이닉스 싸다는 분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전히 돈은 잘 벌고 있기 때문에 PBR로 아니 PER 이런 퍼 개념으로 보면 여전히 싸라는 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실제 뭐
15만 원 갔다가 지금 현재 9만 원, 뭐 10만 원 이제 하고 있으면 거의 몇 프로? 50%가 빠져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하락이 있었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됩니다. 뭐 바로 이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만큼 물론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우리 여기에도 수없이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서도 쓱 한번 돌아보면 반도체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도 바로 반도체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사물 인터넷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모든 게 다 이런 반도체 수급이 그만큼 타이트해지면서 메모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타나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지만 삼성전자하고는 좀 다르게 궤가 좀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이크론하고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하이닉스가 10만 원이 지지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면 이 정도 오면 바로 11만 5천 원 정도가 오면 또 뭐 바로 저항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주가가 올라와 준다면 그것도 감사. 그런데 거기를 또 뚫고 가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이런 영역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속상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플러스를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가 났으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별로 지금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고 어제만 살짝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양봉이었고 그렇게 많이 상승은 하지는 못했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미국의 그 마이크론 주가를 좀 그렇죠. 보면서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참고하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 그렇죠. 지금 물론 떨어진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락한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는 반대 사이드의 리포트도 나오긴 했죠. 그렇게 조사기관에. 나오긴 했죠. 예, 나오긴 했는데 원래 만약에 한 10군데 레포트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8군데는 다 콜 가자라고 하는데 두 군데서 한 군데서 난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 파워가 세냐면요. 증시에는 난 아니야가 훨씬 더 파워가 셉니다. 그래요? 원래 그 주가의 흐름 자체는 조금 비관론자가 훨씬 더 조금 더 파괴력이 있고 빠질 때도 여러분들 훨씬 더 과대하게 빠지는 이런 경향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이라고 해봤자 뭐야 요만큼 오버슈팅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떨어질 때 심정이처럼 확 이렇게 떨어질 때 폭포수처럼 빠져버리면 오버해서 빠지는 게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 이번에 하이닉스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조금 더 부정적인 시각이 좀 더 커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들 여러분들 매월 1일 날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증가율이 꺾였습니다. 이거를 다시 올렸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이 증시에 우리나라의 증시가 좀 맞다. 그리고 실제 S&P 500이 지금 현재 신고가만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S&P보다 더 잘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를 하고 있죠. 어떤 걸 가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키 맞추기가 들어간 게 아니야라는 이런 시각도 하나씩 존재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반도체 현물 가격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LG란다. 마이크론의 주가 참고하시면 어떻게 방향성이 잡힐지를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